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28일 앞두고 대형 이슈가 터져 나왔습니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가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A4 용지 11장 분량의 편지에서 저는 민주당 정치 공작의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관계자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2020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라임 사태가 발생했고 김 전 회장이 주범으로 구속됐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연루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여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악재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이 옥중에서 쓴 입장문이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는데 라임 사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꿔 돌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를 위축시켜버린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 내용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 입장문이 민주당 측 인사였던 이모 변호사의 정치 공작으로 인해서 허위 내용을 써줬던 것이다. 이렇게 이번에 다시 밝힌 것입니다. 김 전 회장의 당시 입장문에는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회유를 받았고 또 국민의힘 쪽 로비 정황도 얘기했지만 오직 민주당 정치인만 수사하더라. 검찰에게 술 접대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에 따르면 당시 4월에 구속된 이후 민주당 측 인사인 이모 변호사가 5월부터 거의 매일 찾아왔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찾아와서 검찰을 믿지 말고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해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고 자신은 결국 이 변호사에게 넘어가서 그해 9월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담은 옥중 입장문을 작성했고 이 변호사가 이 입장문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 관계 등과 접촉해서 폭로 시기를 협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임 사태 발생 초반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여권 핵심부에서 민주당 측 인물인 이모 변호사를 처음부터 정치 공작을 목적으로 투입해서 김 전 회장을 꾸준하게 회유 설득했고 자신은 그 공작에 넘어가서 허위로 입장문을 써줬는데 결과적으로 그 입장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하소연입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입장문 공개 당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찾아와서 당신은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찰 내용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직통으로 보고했다고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 감찰 이후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모든 사건의 수사지휘가 정지됐고 윤 총장 가족을 향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 공개 당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모 변호사가 그동안 꾸준히 접촉해 왔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이나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을 봐서도 김 전 회장의 주장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통고받았죠. 그러고 나서는 사표를 내고 조국 신당에 입당했습니다. 비례대표 앞순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파문이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 순번 명단 작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 부분도 주목됩니다. 다만 조국 대표의 경우 이번 입장문을 여권의 공작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전 회장은 또 민주당에 협조한 대가로 당시 자신의 보석 석방을 위한 청탁성 입법도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 이듬해 7월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자신의 보석을 가능케 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모 변호사가 법무부 황희석 당시 인권국장과 함께 조국 당시 장관을 만났고 그 이듬해 얘기입니다. 조 장관이 직접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법안 발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체포된 이후에 사실 자신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거듭된 정치 공작에 걸려들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공격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의 원칙대로 적극 협조해서 정상적으로 양형 참작이 돼 징역 7, 8년 정도를 선고받았더라면 몇 년 뒤에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민주당의 정치 공작으로 검찰의 공공의 적이 돼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또 결국은 도주까지 했죠. 도주했다가 체포되는 등 이렇게 하면서 괘씸죄가 추가돼서 예상 형량의 4배가 넘는 30년이 선고됐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입장문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라임 사태 초반기로 주로 민주당 인사들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전 회장의 입장문 공개 이후 민주당은 검찰 게이트 이렇게 반격하면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허지부지 됐습니다. 결국 정치권 인사로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이 구속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고 당시 여권이든 민주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김 전 회장이 밝힌 검사들에 대한 술 접대를 명분으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 감찰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죠. 다만 법원은 작년 12월 윤 대통령의 징계는 취소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제 한동훈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히면서 당시 상고를 포기한 것이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주장이 이미 이제 드러나 버렸죠. 한편 이번 옥중 서신에 등장하는 이모 변호사는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작년 2월 15일부터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가 2번 있었지만 다 기각된 사연을 1년이 지나서 갑자기 주장하는 저희를 모르겠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라임 자산 운용이 투자한 스타 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400억 원을 횡령하는 등 약 125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의 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라임 자산 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 4천여 명에게 1조 6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쳤는데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의 배후 전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라임 펀드 사건이 터진 직후 여권 관계자들이 관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이름과 금액도 그때 당시 5천만 원이었던가 이렇게 금액까지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 이후 추미애 장관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 이런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정치권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됐을 때에도 검찰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 밝혀지지 않고 묻혀졌었습니다. 라임펀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무려 4,000명에 달하고 그리고 피해 금액도 1조 6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은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아마 여권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고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등 그 시기에 실제로 추진됐다는 점에도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30년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눈치를 볼 리도 없고 따라서 당시 여권에 로비했던 인사들과 관련해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총선을 앞두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총선을 28일 남긴 시점에서 엄청난 이슈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